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잘 나가는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는 차리기만 하면 대박 난다. 저도 그 말 뼈저리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만 하며 묵묵히 살아온 제가 50대가 되자 마지막으로 한번 승부를 걸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카페 사장이 되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싶었죠. 간판만 걸면 줄 서는 곳, 매출이 보장된다는 환상에 젖어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퇴직금, 아내의 퇴직금, 은행 대출까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커피향으로 가득했던 제 인생이 결국 휘발유 냄새 나는 주유소 앞에서 멈춰 서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는 무조건 대박이라는 말에 속아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들으셔야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건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곁에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중견기업 영업부에서 30년 넘게 일했죠. 하루하루 매출 압박에 시달리고 술자리에 끌려다니며 늘 부장님 소리만 듣다가 50이 넘었습니다. 퇴직이 다가오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회사를 나오면 뭘 하지? 남들처럼 노후가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때 들려온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카페는 무조건 성공이야. 특히 프랜차이즈는 본사 시스템이 탄탄해서 실패할 일이 없어. 지인들도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형님, 그냥 간판만 걸면 돼요. 거긴 알아서 손님 줄 서.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남 밑에서 치이며 살았는데 나도 이제 사장님 소리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은행 대출까지 합치면 10억 가까운 돈. 이 돈이면 내 마지막 황금기를 만들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괜히 무리하다가 다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여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잘 나가는 카페는 다르다니까.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을 받으러 간 날, 담당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브랜드는 실패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하루 매출 300만 원은 기본이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하루 3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9천만 원, 1년이면 10억을 넘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내가 회사 다니며 평생 모은 돈보다 1년이면 더 벌 수 있겠구나. 저는 점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가와 오피스가 겹치는 번화가, 월세가 비싸긴 했지만 여기면 무조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또 울며 말렸습니다. 제발, 여보, 괜히 우리 인생 말아먹지 말아요. 그러나 저는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여보, 내가 평생 가족 위해 일했는데 이제 나 좀 믿어줘. 이번엔 틀림없어. 계약서를 쓰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간판에 초록색 불빛이 켜지고 커피 머신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드디어 사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연 첫날, 매장은 북적였습니다. 지인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까지 전부 축하하러 왔습니다. 형님, 이제 부럽습니다. 앞으로 돈 걱정 없겠네요. 사장님, 저희 단골할게요. 사람들의 축하 속에 저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무려 450만 원. 둘째 날도 4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역시 이게 내 길이었구나. 아내도 잠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겨우 임대료만 맞추는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는 겁니다. 골목마다 카페가 줄지어 있었고 길 건너편에도 또 다른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습니다. 배달 전문 카페, 저가 커피 전문점까지.
손님들은 선택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임대료는 월 1200만 원, 직원 인건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순수익은 고작 몇 백만 원. 빚은 점점 불어갔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줄이고 직접 매장에 섰습니다. 주문받고 서빙하고 청소까지 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내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이젠 노후도 끝났어요. 아이들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결국 2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독촉장을 보냈고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려달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간판을 내리는 날, 저는 매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가족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잘 나간다더니 결국 망했네. 그 뒷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술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중반의 저를 받아주는 직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주유소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밤마다 차에 기름을 넣으며 휘발유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전에 내가 커피 팔던 손님들이 지금은 내게 기름 넣으러 오는구나. 예전 지인들이 차를 몰고 들어올 때면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그 말을 반복할 때마다 제 자존심은 무너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잘 나갈 때도 있고 추락할 때도 있는 거다. 여러분, 제가 배운 건 분명합니다. 첫째, 세상에 무조건 성공하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둘째, 남의 성공 공식이 내 성공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셋째, 가족의 목소리를 무시한 선택은 결국 후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람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간판도, 유명한 브랜드도 내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결국 사랑하는 가족과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꼭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커피향으로 가득했던 제 인생이 결국 휘발유 냄새 나는 주유소에서 멈춰섰다는 것을요. 인생은 커피 한 잔과 같습니다. 너무 달면 물리고 너무 쓰면 버티기 힘들다. 그러나 쓴맛을 견뎌낼 줄 아는 사람만이 끝내 깊은 향을 느낀다. 이것이 제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며 깨달은 인생의 쓴맛이자 깊은 맛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가족의 신뢰와 평화는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돈을 벌겠다는 욕심 때문에 아내의 말, 자식들의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가장이니 내가 결정한다는 자존심에만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결국 그 결정이 우리 가족 모두의 삶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달콤한 말에 혹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 남들도 다 한다는 말.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엔 항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 눈엔 대박처럼 보이는 일도 그 뒤에는 수많은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성공은 돈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곁에 가족이 웃으며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주유소에서 일하며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기름을 넣으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그 짧은 한마디 속에 제 삶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가족,
건강,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후회 없는 삶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화려한 성공을 약속하며 달콤한 말을 해도 잠시 멈춰 서서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내 삶에 필요한 선택인가? 인생은 커피처럼 쓴맛과 단맛이 함께합니다. 쓴맛을 견딜 줄 알 때 그제야 단맛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맛만 찾다 보면 결국 쓴맛의 벽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이 곧 성공이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곧 부자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인생의 승자다. 이 말이 주유소에서 밤마다 기름 냄새 맡으며 제가 깨달은 마지막 명언입니다. 망한 인생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려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